권영호입니다. 본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정차했습니다. RPM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자동차들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야 정상 RPM으로 내려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정비하십니까? 정비 범위가 막연하죠. 트로틀 바디를 바꾼다, 또 산소 센서를 바꾼다, 흡기 청소를 한다, 미션 오일을 바꾼다, 대부 오일을 바꾼다,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장 코드를 불러주십니다. P0015, P0028. 그래서 자동차가 잘 안 나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P0028이라는 것 또는 P0015 이런 경고등이 켜진다. 그럴 때는 어떤 원인이 있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P0015 A, B 캠샤우트도 있고 A 캠샤우트도 있습니다. A 캠샤우트의 포지션, 타이밍, 오버, 리타드, 그리고 뱅크 2, 뱅크 1 또는 뱅크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캠샤우트의 위치가 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타이밍 오버, 타이밍이 정상 타이밍을 벗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리타드, 지각, 타이밍이 지각됐다. 이 말을 풀이를 해드리면 쉽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캠샤프트에는 원캠도 있지만 투캠인 자동차들이 많으니까 4기통 자동차라고만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캠샤프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축이 있습니다. 크랭크 축은 2회전을 하는 동안에 얘는 1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걸리려면 이렇게 해서 걸려야 되겠죠. 여기에 장력을 잡아주는 아이들 베어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분리가 있을 겁니다. 걔가 항상 일정하도록 장력을 잡아주는 구조인데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이렇게 두겠습니다. 엔진의 마크와 크랭크축 분리, 회전하는 거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립할 때 같은 위치로 오도록 조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여기에 또 여기에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차는 이쪽으로 가도록 또는 이렇게 가도록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걸어서 사용하는 건데, 얘가 크랭크 축이 2회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10도를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5도를 회전, 여기도 5도를 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타드, 지각이지 않습니까? 같이 돌아오면 지각이나 진각이나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지각이라는 말을 했어요. 크랭크 축이 10도 회전할 때 얘는 0도, 그러니까 얘는 5도가 왔는데 얘는 5도가 안 돌아갔다. 그러면 체인이나 벨트의 장력이 늘어졌다 했을 경우에 10도를 돌릴 때 5도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령 4도, 3도, 2도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는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이 안 오죠. 10도를 회전할 때 얘는 5도를 회전한다. 그런데 얘가 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흔들흔들 하면서 따라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결론은 뭐예요? P0028은 리타드, 지각이 돼서 회전한다. 캠축이 지각 회전한다. 다른 거보다 좀 늦게 따라간다. 이게 지각인 거예요. 더 빨리 갈 수도 없느냐? 있죠.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동차가 벨트냐 아니면 벨트 말고 체인이 돌아가고 체인 가드가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에 유압식 체인 장력기가 있는데 장력기가 잘못 동작하면 지각될 수 있겠죠. 항상 지각이냐? 그게 아니죠. 엑셀 페달을 밟을 때는 오일 압력이 올라가서 얘를 타이트하게 밀어주고, 엑셀 페달을 놓으면 엔진 오일 압력이 떨어지니까 얘가 뒤로 물러가면서 체인이 흔들리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면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아, 내 차가
엔진 오일 압력이 약한가? 체인이 늘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체인도 바꿨어요. 그런데 자동차들은 두 줄 체인을 씁니다. 늘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과 소음을 내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정밀한 구조로 두 줄짜리 체인을 사용하는데 사일런트 체인이라고 합니다. 소음이 없는 조용한 체인, 그런 사일런트 체인을 사용하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자전거가 있으면 기어 이빨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자동차에서는 두 줄짜리를 쓴다. 양쪽에 걸고 넘어가니까 아무리 달려도 여기가 끊어져서 엔진이 파손될 염려는 없다. 그런 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차의 싱글 체인을 사용하는 걸 보고 기술진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자동차에서 그 속도를 내는데 외줄 체인을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회사차는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다면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체인을 뺐을 때 늘어났는가 봐라. 별 차이 안 납니다. 오일에 의해서 오토 텐셔너가 역할을 하는 건데, 유압이 세면 밀어내고 유압이 약하면 들어가고 체인의 장력을 조절하는데, 오토 텐셔너 분량 별로 없다. 대신에 오일 압력 부족, 엔진 오일 압력이 부족해서 오토 텐셔너의 작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엔진 오일 압력이 부족하면 오일 펌프가 불량이 났나? 그런 것보다는 오일의 양이 부족한가, 오일의 점도가 너무나 낮은 건 아닌가, 유압 조절기 기능 저하, 혹시 이것은 아닌가. 이건 엔진 오일 압력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보는 방법이 있죠. 유압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제거, 그 자리에 압력계를 걸고 시동을 걸어서 공회전일 때 1기압에서 1.2기압, 오일 압력이 좀 세면 1.1에서 1.5 이 정도 나옵니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 2, 3 이렇게 올라가는데, 급가속을 하게 되면 오일 압력이 올라가려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즉 조금만 밟아도 유압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체인에 의해서 소리 날 수도 있다. 이것을 아시고요. 유압에 문제가 있을 때는 P0028 캠샤우트 위치가 돌아갔다 이 생각을 하고 엔진을 분해할 필요가 없고요. 엔진을 분해할 때는 다른 때입니다. 고장 코드를 정의할 때 A 캠샤우트의 리타드 이그니션 타이밍이 지각되었다. 지각 타이밍 이것이냐 라고 본다면 엔진의 센서 데이터를 봅니다. 며칠 전에 진단했던 자동차는 P0022 이거였는데, 이 고장 코드도 또한 오버 리타드 타이밍입니다. 방금 전에 0028로 봤던 타이밍이나 여기서 나오는 P002에서 나오는 타이밍이나 모두가 다 지각되어 있다. 진각과 지각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데이터를 보고 진각됐나 지각됐나 이거를 보는 방법이 있죠. 진각이든 지각이든 이거는 점화 시기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는 BTDC 10도 이렇게 나옵니다. BTDC는 뭐냐? BTDC Before, Top, Dead, Center 상사점 전 10도 이런 뜻입니다. 캠축 이렇게 있고요. 크랭크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가 10도 회전할 때 얘는 5도, 얘는 5도씩 회전하는 구조다. 영상을 통해서 자주 등장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상사점 TDC, 반대로 가면 BDC입니다. bottom, dead, center입니다. BDC. 상사점 전 10도. 여기 이 부분에서 흡입 압축 끝날 때 여기 점화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BTDC 10도 타이밍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고장 코드에 의해서 분석 결과를 보면 BTDC 11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각도 아니고 진각도 아니고 그냥 정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도보다 1도 빨라진 거죠. 그러면 9도 나오면 지각이냐
정상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장 코드에 의하면 오버리타드라고 돼 있어요. 정도를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10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20도로 가거나 5도나 0도 쪽으로 갔다, 이때가 과도 진각, 과도 지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화 시기가 빨라지는 거, 피스톤이 올라가는 도중에 미리 점화를 주는 거 진각 점화, 피스톤이 상사점에 거의 올라갔을 때 점화가 되는 것을 지각 점화라고 합니다. 진각과 지각의 폭이 크면 10도에서 20도의 편차를 보이면 그 자동차는 P0300 많이 들으셨죠? 다중실화, 멀티 실린더 미스파이어, 다중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4실린더 자동차라고 하면 실린더가 4개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P0301 떴어요. 고장이래요. 또 운행을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P0303. 며칠 전에는 1번 실린더에 미스파이어 그랬는데 오늘 보니 3번 실린더가 또 미스파이어를 하네. 그때 미스파이어라고는 말 듣고 이걸 고쳐 말어 했는데, 고쳤다면 뭘 고쳤어야 됩니까?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며칠 전에 봤던 0301 오늘 보니까 또 이거 또 운행을 했더니 P0302 이렇게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고장이 생길 때마다 매번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바꿀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 뜰 때는 P0300이 안 떠요. 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갈팡질팡 할 때는 P0300과 P0302 또는 P0301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뜬다. 중복. P0300도 뜨고 해당 실린더 번호가 뜬다. 이때는 점화 장치는 아니다. 다중실화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게 바로 타이밍에서 점화 시기가 진각과 지각의 폭이 너무나 많이 편차를 보일 때 다중실화가 뜨면서 이런 경고등이 뜬다. 그런데 자동차는 계절성을 갖습니다. 계절성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받아본 전화에 의하면 캠샤프트 포지션이 어드밴스 오버, 어드밴스 리타드, 과도하게 진각됐다, 과도하게 지각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아요. 또 제가 직접 진단해 보면 이런 식으로 고장 경고등을 보게 돼요. 고장 경고등 하나하나를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다가 간략하게 시리즈로 묶어서 설명해 드리면 두루뭉실한 것 같지만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풀이를 해 드렸습니다. P0028 또는 P0022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떴다 그러면 캠샤프트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맵 센서, 타이밍 이 두 가지를 살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RPM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엑셀 포지션도 봐야 됩니다. 즉 엑셀 포지션에 의한 RPM, 이게 잘 맞으면 맵 센서 값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 이걸 보면 타이밍은 정상인가 또는 진각인가 또는 지각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각이냐 지각이냐를, 즉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고등이 켜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좋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초를 겪는 게 뭐예요? 촉매죠. 촉매. 고장 코드로 말씀드리죠. P0420, P0430 또 있죠. P2096, P2098,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거 P2097, P2099 이런 것도 다 촉매 관련된 내용이다. 또 P0135, P0136 이런 것도 촉매 관련된 내용인데 촉매는 절대 아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이유는 이 촉매는 정비를 해놔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쉽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가속성 또는 가속 성능, 양호, 불량 뭘 것 같습니까? 정상 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 맵 값이 높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카의 정상 맵이 1.0 볼트라고 하죠. 그러면 1000mV가 됩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얘가 1.5 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자그마치 50%가 증가한 겁니다. 늘어난 50%를 ECU가 제어하려면 트로틀 밸브를 닫는다. 닫았는데 계속 맵은 높다. 닫힘 제어를 받고 있어요. 문 열어놨어요. 야, 찬바람 들어온다. 문 닫어. 그 문 닫았어요. 닫았는데도 계속 들어와. 그 바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ECU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비사인 필요 없는 공기가 어디서 들어오지? 도둑 공기네? 아닌 거예요. 도둑 공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곧 1.0짜리의 데이터가 1.5가 됐으면 이건 ECU가 안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스캐너에서 데이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타이밍 체인이 더 돌아가서 오버 어드밴스 돼서 많은 건 아닌가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오버 어드밴스, 아까는 오버 리타드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크랭크 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10도를 회전할 때 얘는 5도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량이 MAP가 과도 높음, 공기량 값이 높다. 그러면 얘가 10도 돌 때 7도 돌았다. 더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기량 값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있는 기어와 여기 있는 기어들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어요. 크랭크 2회전, 캠축 1회전 2대 1 구조인데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아갈 때 반 바퀴 돈다.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크랭크 축이 10도만 돌았더니 얘가 7도 돌아온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오토 텐셔너라는 유압으로 장력을 조절하는 게 있다고. 얘가 세게 밀고 있으면 얘가 5도 돌아야 시기에 7도를 돌 수 있다. 그러면 엔진 오일 압력이 무척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 안 되실라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오일 플러스 첨가제, 뻑뻑한 첨가제가 있어요. 엔진 오일 넣으면서 첨가제를 넣었어요. 그러면 직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유압 확인한다 그랬어요. 오일 압력 스위치를 빼고 거기에다가 멀리서 볼 수 있는 유압계를 꽂아 놓고 여기서 시동 걸어서 보면 유압이 0에 있던 것이 쭉 올라간다. 그때 유압이 2, 3기압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오토 텐셔너가 세게 밀었다. 세게 밀면 얘만 세게 밀립니까? 얘도 따라오겠죠. 밀면 얘도 좀 더 돌아오고 얘도 더 돌아와요. 즉 A캠 또는 B캠 샤프트 모두 다 진각되는 겁니다. 즉 오버 어드밴스 됩니다. 그러니까 A다 또는 B다 별도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유압에 의해서 오토 텐셔너가 체인을 세게 밀어서 미리 돌아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A와 B로 구분했으니까 A, B 모두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A요 또는 B요 라고 했다면 그것은 CVT 또는 CVVT, 여기가 CVT 기능이에요. 크랭크 축에 의해서 체인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얘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CVT라고 한다. 이속이 정밀해서 엔진 오일 점도가 뻑뻑하면 또는 오염이 심하게 되면 이 기능을 잘 못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은 엔진 내부가 청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열으신 분이라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권영호TV 채널 속에 있는 영상을 보셨더라면 오일의 청정성이 무척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P에 0022 또는 P에 0015,
P에 0028 이런 거 A든 B든 캠샤우트 타이밍 오버 리타드 했죠. 그리고 어드반스 진각이 되든 지각이 되든 타이밍이 돌아갔다라고 이슈가 말해준 경고등은 가짜다. 엔진 오일을 잘 선택해주면 이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다. 엔진 온도가 너무나 차가우면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점도가 묽어져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냉각수 온도는 적절합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냉각수 온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너무나 높게 올라간 차도 있다. 너무나 높게 올라간 차는 묽어져서 문제예요. 냉각수 온도가 너무나 낮은 차는 점도가 올라가서 문제인 거예요. 즉 오일 점도는 너무나 묽어도 안 되고 너무나 뻑뻑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걸 넣으면 좋아요 라는 말 때문에 뻑뻑한 첨가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고장의 발단이 된다. 그것을 아시고 첨가제 사용하실 때는 신중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정비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들, 우측 상단에 코너에 동그랗게 해서 아이마크가 있습니다. 아이마크에 손을 대시면 권영호TV 채널 속에 있는 영상을 연속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마크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쭉 연결되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영상을 공부하시면서 식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또다시 보강용 영상을 제작하던가 아니면 이걸로 마치던가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